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어떤 친구들은 또 뭐 괜찮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아쉽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지나간 시험은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험 또 기말고사 금방 돌아오잖아요. 또 앞으로에 또 많은 시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첫 단추 낀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못 봤다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는 또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간단한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고 이번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조금 적어서 세부적으로 낼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음운변동하고 향수 또 허생전 이렇게 있는데 음운변동, 향수, 허생전, 그 다음에 1단원 순으로 비중 있게 다 다뤄졌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쵸? 문제지 살펴보면 우리 1단원 부분은 이제 1단원의 형식 부분이었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글인지 라디오 담화문이다 이런 문항이 나왔고 2번 같은 경우는 내용 분석 문제 또 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어휘 뜻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휘 문제도 나왔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건의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쵸? 풀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방언.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지문 그대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단원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다. 틀린 친구는 너무 긴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서답형 1번 부분이 1-2인 즉 청기와 영훈이 역사누리방 그 파트였는데요. 딱 서답형 1번 딱 한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두 문제 같은 한 문제였죠. 1-1과 1-2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하냐라고 했을 때 기호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1-1번이었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답형, 네모칸 4개 딱 뚫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이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그 내용보다 그 주변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걸 왜 읽는지가 1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변동. 제가 계속 2월달부터 강조했던 파트가 음운변동이에요. 진짜 많이 나온다. 낼 거 너무 많다. 정말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3월 초부터 우리가 계속 음운변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또 다뤄졌죠. 6번부터 12번까지가 모두 다 음운변동이었고 서답형 2번이 음운변동이었는데 그 음운변동 파트의 서답형 2번 먼저 살펴보면 우리 된소리 대기 유형에서 유형을 일단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즉 된소리 되기가 이때만 일어나 라는 것으로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유형 때문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한 본도 있는데 그 유형 짝짓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해서 이게 서술형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2번, 뭐 2-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음 골라내기, 표 안에 있는 것으로 즉 문장을 주어지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 단어 모두 다 쓰시오 그 문항이었습니다. 된소리 되기를 조금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서답형은 쉽게 쓸 수 있으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6번부터 보시면 6번의 간단한 의문변동 전체적인 문항이었고요. 7번 같은 경우는 흙에 관련해서 얘가 흙안인지 흙을인지 흙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우리 7번에서 나왔고 8번은 탈락 부분이었고요. 9번은 연음과 음변동이 결합한 문제였죠. 10번 같은 경우는 문장을 딱 제시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변동 서술하시오 이랬을 텐데 이걸 객관식으로 풀어서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그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비음화하고 유음화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11번하고 12번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비음화하고 유음화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심은 일단 유음화의 예외가 방금부터 강조했죠. 그 예외가
잘 외워져 있냐라는 부분이었고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아마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1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비음화이긴 한데 또 어떤 환경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니? 라는 것을 우리 서답형 2번과 비슷하게 그 조항을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푸셨나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18번까지 아우 향수. 사실 이 시험의 메인이 의문 변동과 향수였어요. 이 향수 다른 시와 결합해서 무조건 나올 거다. 항상 강조를 했죠. 그래서 고향, 그리움에 관련된 시를 계속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쉽게 풀었을 거예요. 네, 일단 13번 같은 경우는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 그 관점을 공부했던 친구면 수월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이 형식상의 특징 너무 쉬웠습니다. 네, 15번 같은 경우는 의인법,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그 사용된 의인법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의인법이 아닌 거, 생판 처음 보는 시여도 의인법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라는 후렴구의 기능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공간각적 심상이었던 17번 문제. 공간각적 심상 부분은 많은 그 문제들로, 선생님 배부의 문제들로 계속 연습했을 것이라고 믿고, 또 18번 같은 경우는 향수와 다른 작품인 같은 시인인 정지용 시인이 쓴 우리 고향이라는 작품, 또 오장환의 시인의 이제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 고향 그리움에 주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도 굉장히 강조해서 문제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24번까지는 허생전인데요. 허생전이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좀 나왔어요. 19번에서는 내용 일치불일치가 먼저 나오고 20번 같은 경우는 그 미완의 결말의 효과,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내용 연결, 또 22번 같은 경우는 간접하고 직접 제시. 소설에서 항상 강조했던 보여주기 말하기.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묻고 입장의 차이를 묻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생의 성격이 어떤지, 근데 그 성격은 아는데 그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실수나 좀 많은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여기에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두 파트겠죠. 그래서 변동이 평소에 꾸준히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향수 같은 부분은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게 다른 시, 공간각적 심상 찾는 문제던가 아니면 다른 시와 결합해서 묻는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나 기존의 국어 실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에 따른 문제였기 때문에 평소에서도 국어 공부를 내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했어야 됐다라는 우리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더 잘 보겠죠. 그래서 총 선택형 24문항, 또 논술형 이제 2문항, 서답형 2문항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문제 수도 그렇고 또 난이도도 그렇고 1학기 중간고사는 고등학생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중간고사 수준이면 기말고사도 이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더 하셔야 됩니다. 왜요? 등급컷이 계속 올라가고 아이들이 모두 다 잘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등급컷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난이도가 높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더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이제 6월 달에 기말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공부에 손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